번째 두 번 서연이. 어, 그러면 문장 쓰기는? 30문장이요. 음, 30문장. 한자는? 한자 외웠어요. 음, 어, 하민이는 몇 번 읽었어? 이번 주에? 두 번이요. 이번 주에 두 번? 전체 몇 번? 네. 전체 세 번. 음, 번? 그리고 문장 쓰기 했어? 네. 몇 문장? 15문장. 음, 그리고 한자는? 못했어요. 음, 시아는, 어, 책 몇 번 읽었어, 이번 주에? 이번 주에 못 읽었어요. 그리고 문장 쓰기 했어? 못했어요. 한자? 못했고, 외웠어요. 한자였고, 혜원이 책 읽었어? 안혜윤, 안혜윤 뭐해? 혜윤이, 자냐? 서준이, 서준이 이번 주 책 몇 번 읽었어? 네? 저 저번 주에 한 번 읽었어요. 야, 혜윤이 정신 안 차려? 혜윤이 그래서 이제 책 다 읽었어? 할머니랑 대화 중이었어요. 어? 할머니랑 대화 중이었어요. 음, 혜윤이 책 다 몇 번 읽었어? 아직 안 샀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한자 외웠어? 네. 음, 자, 서준이 책 몇 번 읽었어? 저 저번 주에 한 번 읽었어요. 한자는? 한자 못했어요. 문장 쓰기. 문장 쓰기는 담비, 책 몇 번 읽었어? 저 한 번 읽었어요. 문장 쓰기는? 아직 안 했어요. 한자는? 이제 곧 외우려고요. 뭘 이제 곧 읽어. 자, 했고요. 지난번에 도강양해라고. 그래서 뭐야? 재능이란 뜻을 겉으로 드러내준 거 조용히 실력을 기르며 때를 기른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세계사 두 번째 해봅시다. 자, 윤준, 1번. 문제는 제가 안 읽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을 딱딱딱 알아서 얘기하세요. 답 3초 내에 얘기 안 하면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자, 윤준 1번 뭐야? 바빌로니아요. 바빌로니아. 소윤 2번 뭐야? 한무라비 법전이요. 음, 하민 3번 뭐야? 파라오. 음, 서현 4번 뭐야? 퍼스트 대조. 음, 시아 5번 뭐야? 시아, 불교. 불도. 3초내 안 하면 바로 넘어갑니다. 혜원이 6번 뭐야? 앞골문. 음, 자, 서준이 7번 뭐야? 7번이요. 7번 뭐냐고? 음, 유교, 어? 유교, 유교? 어, 담비 7번 뭐야? 3, 윤준 7번 뭐야? 어, 저 몰라요. 소윤이 7번 뭐야? 선명. 천명. 하민이 8번 뭐야? 알파벳. 서현 9번 뭐야? 히브리인. 음, 시아 10번 뭐야? 히루스 2세. 키르스. 혜원이 11번 뭐야? 왕의 길. 서준 12번 뭐야?
12번이요. 정신 안 차려. 서준 12번 뭐냐고. 모르겠어요. 담비 12번 뭐야? 모헨조다로? 모hen조다로. 이거 한 세계 사태 했는데 뭘. 자, 그다음에 윤준 13번 뭐야? 모르겠어요. 자, 소윤이 13번 뭐야? 공자요. 공자. 하민이 14번 뭐야? 맹자. 서윤이 15번 뭐야? 없다요. 시야 16번 뭐야? 진나라? 음. 혜윤이 17번 뭐야? 관리장사. 서준이 18번 뭐야? 아테네. 담비 19번 뭐야? 군사교육. 20번 아는 사람. 저요. 서연이 뭐야? 헬레니즘 문화. 헬레니즘구나. 오케이. 자, 봅시다. 오늘은 이제 그 문학적 의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뭐 줄거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지금 여기 고등학생들도 있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되게 중요한 게 줄거리보다 문학적 의미야. 이런 문학적 의미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봅시다. 자, 인형의 집 노르웨이 극작가 헬레 입센이 쓴 치곡이죠. 작품 겉으로는 보기에 한 가정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집을 나가는 이야기죠. 주인공 노라는 남편 헬메르와 함께 사는 아내입니다. 겉으로 행복한 가정처럼 보이죠. 우리 줄거리에서 얘기했었어요. 어, 주인공 노라는 남편 헬메르와 함께 사는 아내이고 겉으로 행복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남편은 노라를 귀여운 아내처럼 인형처럼 여기는 거야. 대하고 노라는 남편에게 상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노라는 자신이 진짜 사람으로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원하는 모습대로 그러니까 인형처럼 그죠? 인형 같은 그 뭐 놀이개야 놀이개. 놀이개로 살았던 걸 깨닫는 거죠. 자, 제목이 왜 인형의 집인가? 인형의 집은 아이들이 인형을 놓고 꾸미는 작은 집을 말하죠. 그런데 이 작품의 노라는 집도 겉보기에도 예쁘고 따뜻하지만 그 안에 노라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꾸며진 인형처럼 살아갑니다. 남편 헬메르는 노라를 종달새, 다람쥐 같은 귀여운 이름을 부릅니다. 얼핏 보면 다정해 보이지만 사실 노라는 어른으로 존중하기보다 아이처럼 대하는 말입니다. 노라는 집안에서 사랑받는 아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기 생각과 판단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즉, 제목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도 그 안에 진짜 존중과 자유가 없다면 인형의 집일 수밖에 없는 뜻을 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책은 당시의 시대 상황을 뭐랄까 웅변해주고 있죠. 시대 상황을 고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은 뭐 지금도 문제가 있긴 해요.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여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 그저 결핍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뭐 어마어마하죠. 여자가 함부로 나다닐 수도 없었고, 그리고 뭐 이제 경제 활동도 못 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런 시대에 살아갔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입세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처음 노라는 남편에게 맞춰 웃고 숨기고 애교를 부립니다. 하지만 사실 노라는 아주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을 살리기 위해 몰래 돈을 빌렸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 섬을 유지했죠. 그러니까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남자를 어떻게 보면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자기의 뭐 욕심이 아니죠.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남편 허락 없이 돈을 빌리기 어려웠습니다. 노라는 남편을 살리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법과 사회는 그것을 죄로 보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도 죄로 보는 이런 모순된 것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점은 노라가 단순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라는 사랑 때문에 행동했지만 사회는 여성이 스스로에게 결정할 권리를 주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희생했지만 그 희생조차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개인의 양심과 사회법이 충돌할 때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야. 그죠? 개인과 사회의 갈등. 그러니까 이제 종속되는 거죠. 사회가 개인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헬메르의 문제, 남편. 헬메르는 노라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노라의 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는 노라가 자기 뜻대로 행동할 때만 예뻐합니다.
노라가 실수하거나 자기 명예를 해가 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자기의 도구일 뿐이야. 진짜 사랑 아니죠. 인정하거나 이해하는 게 아니죠. 그런 노라를 보호하기보다 먼저 자기 체면을 걱정합니다. 그죠? 자기 체면이 중요한 거야. 여기서 노라는 이제 헷가닥 하는 거야. 이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죠? 나는 남편의 아내로 살았지만 진짜 나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구나. 헬메르는 악당이라기보다 당시 사회의 평범한 남성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남자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비슷해요. 그 당시 남성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 비판할 수 있는 이 입센이라는 사람은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야. 작가가. 그러니까 그런 시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과 불평등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학이란 건 그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고발해요. 시대의 모순과 불평등을 고발하는 게 바로 문학이에요. 문학.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걸 인지하고 각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작품은 더 무섭습니다. 나쁜 사람 한 명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너무 당연히 여겼던 차별과 억압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지났는데 뭐 그것 때문에 스타벅스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이제 그 탱크데이라는 거예요. 탱크. 그러니까 5.18의 탱크에 의해서 군합발에 의해서 짓밟힌 사람들은 지금도 그 부모와 남편과 가족이 다 죽었는데 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세계 매장 3위에 우리나라가. 세계 매장 3위고, 그 정도 잘 팔리고, 그러면 그만큼 국민들이 그거를 소비했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 소비자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눈치를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개돼지에 불과한 거야. 이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문매를 맞고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응? 지금 그 스타벅스가 지금 여기 폐쇄되기 직전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민중들의 또 대중들의 시민들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죠. 예,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 지금 교육하는 거라서 내가 참 욕하기도 뭐하는지 진짜 나도 이제 입에 이미 욕이 정도 나올 정도로 정말 비열한 인간이죠. 사실은 스타벅스라고 하는 그 회사나 그 사장이 어? 국민들에게 이렇게 자기가 이익은 시큰 얻어 먹고 그리고 그들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그러니까 그거 하면은 사람들이 모를 거 같냐고 이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책상에 탁 이런 게 책상에 탁 뭔지 알죠? 이한열 열사가 연대단 이한열 열사가 이제 물고문 해놓고 책상을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더라. 이게 뭐 장난이야? 그죠?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거. 그러니까 그 스타벅스 사주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전두환이래요. 좀 웃기죠.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감수성도 없어. 인격에 대한 감수성도 없고,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지식인이 아니고, 그거는 뭐랄까, 아주 그 천박한 자본가죠. 천박한. 그 더러운 자본가예요. 더러운 자본가. 그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너무 당연시 여겼던 차별과 억압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시민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발하죠. 근데 여러분, 이제 선생님, 목사님도 이제 80년 말에 대학을 다녔지만, 그냥 군사 정권 하에 마지막 때였지만, 그 시대에 인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되게 웃긴 게 이런 거예요. 사회 질서가 인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게 난무하는 거예요. 깡패 같은 게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럼 사회 전체 깡패처럼 굴러가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는 집단 폭행이 난무했어 학교에서 1학년이 2학년 집단적으로 때리고 이런 식으로 엄청 난무했다고. 그러니까 사회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이제 입센이 고발하는 것에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 마지막 장면 문을 닫고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형의 집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은 노라가 집을 나가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노라는 남편과 아이들을 두고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무책임할 수도 있어요. 그죠? 무책임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집은 잘 사니까. 근데 아이들은 좀 불쌍하게 하네. 이 장면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여성은 가정을 떠나는 건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라는 집을 나가는 것은 단순히 가족을 버리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배우기 위한 출발입니다. 그죠? 자아를 찾는 거자.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제 개인이 살아야 가족도 사는 거예요. 그죠? 너희들도 사실은 특히 이제 엄마,
엄마가 너무 엄마 고생시키면 안 돼요. 스스로. 사실은 어머니들도 자기 이름이 있고 자기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인정해주지 못하고 무조건 너희들에게 이제 이렇게 헌신하고 하시는데 그걸 좀 여러분들이 배려할 줄도 알아야 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응. 하민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아니요. 응, 더 모르네. 서준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오늘이요? 오늘이 무슨 날이야? 아, 오늘 무슨 날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5월 5일이 무슨 날이야? 응? 5월 5일이 무슨 날이야? 어린이날, 5월 어린이날, 8일은 무슨 날이야? 어버이날, 어버이날, 5월 15일은 무슨 날이야? 스승의 날, 스승의 날이요. 5월 20, 정답. 정답. 부부의 날. 그래, 부부의 날이야. 담비가 좀 성숙하네. 찾아봤네, 저거. 맞아요. 찾아봤어요, 저. 찾아봤네. 아니야. 5월 둘이 하나 된다는 날이야. 오늘 엄마 아빠의 날이야. 오늘 좀 이 수업 끝나면 좀 뭐 안마 좀 해드리고 좀 잘해드려. 응? 부모님도 자기 삶이 있는 거야. 자, 오케이. 노라는 아내이기 전에, 어머니이기 전에 먼저 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모른 채 누군가 인형처럼 사는 것은 진짜 삶이 아니라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 닫는 소리는 단순한 이별의 소리가 아니라 근대 문학에서 인간의 자유와 독립을 알리는 소리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근대 문학에서 현대 문학으로 넘어가는, 그죠? 그런 거죠. 문학사의 의미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형의 집은 세계 문학사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이 작품은 현대극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현대극의 시작이야. 현대문학의 시작이야. 이전의 연극은 왕, 귀족, 영웅, 큰 사건을 다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입세는 평범한 가정을 거실을 무대로 삼아 그 안에 숨겨진 사회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둘째, 이 작품은 여성의 권리와 인간의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노라는 단지 여성도 자유로워한다는 주장을 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더 큰 질문을 던집니다. 셋째, 이 작품은 가정의 겉모습을 진실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겉으로 행복해 보인다고 해서 진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가정은 예쁜 모습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진실하게 대하는 관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인형의 집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가끔 남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좋은 성적을 받아야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인기 있는 모습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착한 아이, 말 잘 듣는 아이 역할을 하느라 진짜 마음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인형의 집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니? 너는 누구의 길에 맞춘 인형처럼 살고 있지 않니? 사랑이란 이름으로 누군가 조종하고 있지 않니? 예. 인형의 집은 한 여성이 인형처럼 꾸며진 삶을 깨고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문을 열고 나가는 인간 해방의 이야기다. 예, 인간 해방의 이야기. 바로 이것이 인형의 집. 자, 독서 퀴즈. 자, 1번. 인형의 집에서 인형의 집 상징하는 건 뭐다? 억압된 가정. 노라는 왜 자신을 인형처럼 느끼게 됐습니까? 존중받지 못했죠. 헬메르가 노라에 대한 태도? 지배적인 태도죠. 예, 남성 지배적. 인형의 집이 당시 어떤 사회 문제를 비판했습니까? 여성 차별. 노라가 집을 떠난 행동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자아의 발견이죠. 노라가 마지막 찾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 인형의 집은 인간의 무엇을 중요하게 다루는 작품입니까? 자유. 헬메르는 노라를 어떤 존재처럼 대합니까? 어린아이. 노라가 깨닫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인형처럼 살았다는 것. 인형의 집이 현대국으로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실 문제를 반영했다. 이 작품은 겉으로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 무엇이 드러냅니까? 허위. 노라가 돈을 빌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편을 살리기 위해. 작품 속 문 닫고 나가는 장면, 독립선언. 인형의 집은 사랑 없는 가정이 어떤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인간 소외. 입센의 작품을 통해 인간은 어떤 존재에 살아야 됩니까? 주체적 존재. 노라의 변화는 어떤 성장 과정을 볼 수 있습니까? 자아각성. 헬멧은 무엇을 더 중요히 여깁니까? 체면. 인형의 집은 여성만의 이야기라기에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인간 해방. 작품 속의 노라의 집은 진짜 행복한 공간이었는가요? 아니요. 인형의 집 오늘날까지 일으킨 이유가 뭐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독서 퀴즈 합니다. 다음 주는 고산유수 아주 쉬운 겁니다. 높을 곳, 매산 흐를류, 물수자죠. 그래서 높은 산에서 물이 흐른다 이런 말은 뭐냐면 이게 원래
자신의 마음과 예술의 깊이를 이해해주는 참된 벗.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 검은거명이 배가가 검은거를 타면 이 사람이 막 검은거를 탁 연주하면 친구가 와 이거 지금 산이 생각나네. 와 이거 지금 물이 생각나네. 이럴 정도. 그래서 야 나의 음악의 그 느낌을 아는구나. 그런데 그 친구 죽었어. 그래서 뭐야? 아 이제 나의 음악은 필요가 없구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게서 나를 진짜 알아주는 사람 이거 갖다 뭐라 고산유수라 그래. 고산유수. 그죠? 예. 자, 인용이지 아직 안 읽은 해윤이 다음 주까지 꼭 읽어오도록 하고. 자, 이거 점수 내가 올릴게요. 자, 오늘 수고했고, 다음 주는 독서 퀴즈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